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카카오가 조금 더 뚜렷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.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마음이 아픈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나쁠 거 전혀 없다. 오히려 상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카카오의 폭태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. 왜? 어떤 이유 때문에 전 현재 위치에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제가 보는 포인트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.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떨어지게 된 데에는 큰 이유는 일단 시작은 이겁니다.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이번에 이 법 쪽에서 구속을 당했다라고 합니다. 증거인멸, 도주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 내용 때문에라도 악재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만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이제 조금 더 큰 내용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. 왜? 은행은 대주주에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, 요구를 제시합니다. 그래서 뭐 법적으로 징역을 살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사범이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요,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주가 조작 여기에 딱 걸려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형까지 완벽하게 땅땅땅 돼버리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는 카카오 입장에선 야 이거 최악인데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가 떨어지다가 이거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, 둘 요렇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내용일 리는 없잖아요. 나쁜 내용 맞습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이제 시작이거든요. 삼성 같은 경우에도 소송 같은 거 했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? 이것도 똑같아요. 물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죠. 아니, 삼성전자랑 카카오랑 똑같냐? 근데 카카오도요, 여러분 수십조 기업입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 돈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요,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암만 더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계가 생긴다고요. 그러면 삼성이든 카카오든 결국 법적으로 돈을 한도 끝도 없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비슷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효율을 위해서라도 그 이상 안 쓰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카카오 역시 몇 년은 걸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 둔감해지겠죠. 그러면 악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지 하면서도 카카오 자체가 잘 운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가는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걸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하고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가게 될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. 무엇? 결국에 얘네들은 기술주, 성장주다 보니까는 경기,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. 자,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건 미국의 금리인데 지금 금리 인하의 확률 어떻게 잡히고 있다?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한 95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94.2. 그러니까 사실상 90%라는 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첫 금리 인하 되는구나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첫 번째 금리 인하, 요게 두 번째, 요게 세 번째거든요. 근데 두 번 이상 금리 인하한다라는 확률이 몇 프로에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. 92.5%. 세 번째는 이렇게 두 개 합치면 한 46% 되네요. 그러면 야 이것도 사실상 앞자리가 붙기 때문에 두 번 이상 금리 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생각하면은 두 번,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 쉬어가는 일도 있겠지만 템포 살려서 꾸준하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네. 그럼 과거에 금리 인하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? 기술주,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, 꾸준하게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도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또 한번 올라가겠죠. 제가 자꾸 2019년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말고는 또 없냐 하실 수 있는데 2011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지난 다음에 유동성 푸니까 결국에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됐잖아요. 똑같다라니까요. 돈 풀리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몇십 년 동안 증명된 이 시장의 진리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은 어떤 걸 보는 게 좋다? 한국은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내리고 싶어도
그 미국을 안 따라간 게 많기 때문에 힘들 거거든요.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을 거고, 그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원화의 가치는 높아진다.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원화 사면은 이 수급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컴백이 좀 가파르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첫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먹고 나오셔도 되고, 저처럼 이왕 먹을 거 제대로 먹어보자 생각을 한다면 금리 인하의 끝, 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을 하다가 금리 인하 이제 곧 완료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0% 언저리식은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상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요 박스권 돌파는 이 관련 이슈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100%도 어느 순간 쉽게 터지는 모습이 이 두 종목에서 나오지 않아. 특히나 변동 관련되어 있을 때 이제 폭을 생각을 하면은 카카오가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하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나 싶네요. 자,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면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장이 구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가 맞다.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단기적으로는 잊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러면 결국엔 사업 계속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,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이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지게 될 텐데, 이랬을 때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고, 그랬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첫 금리 인하만,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3% 아래까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혹은 내후년 3% 아래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은 이걸 다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랬을 때 최고로 중요한 건 뭐다? 결국 인내심. 이유는 이 금리 인하가 중간에 이제 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랬을 땐 횡보 구간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걸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테니까, 요 인내심은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적금 들었다라는 마인드로 요 관련 내용들 보시면 어떠할까 싶네요. 9월 23일인가요? FOMC가 9월 24일이네요. 예, 요거니까 요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며, 자,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.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